그래서 이걸 받지 않게 되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송달이 안 된 거예요. 송달이 안 되면 무한정으로 연장시킬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보고 스크랩에서 올렸던 기사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보증금 안 주고 잠수해도 이제 임차권 등기면 오케이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구나. 뭔가 전세금이나 보증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 정도는 대부분 아실 텐데, 이제 이 임차권 등기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대항력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조금 앞서게 되면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대항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임차인들은 보증금은 일부라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내가 전입을 빼게 되면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게 있다고 치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살고 싶지 않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점유를 하지 않고 있어도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점유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 주게 돼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흐르니 불안한 마음이 커지네요. 앞으로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 위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죠. 송달. 송달이라는 거를 경매 정보지를 보실 때 챙겨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달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송달이라는 단어가 일단 뭘까요? 도착했다, 무언가 갔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송달. 법원에서 어찌됐던 간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도 재판을 해서 이게 합당하다 해서 등기를 설정하게 해주고 그 등기를 통해서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경매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실시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매에도 이 송달이라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차권 등기에서 일단은 나쁜 임대인들 때문에 피해받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아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송달을 안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못하는 그 사례를 막게 해준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송달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송달을 받는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전달을 받는 겁니다. 전달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게 그게 송달인데, 이게 받았다라고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진행했는데 당신이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는 걸 전달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가지고 송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송달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 등기 알죠? 등기 우편으로 그 내용이 적힌 문구를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이 등기 우편의 특성을 우리가 알면 쉬운데, 등기는 그냥 우편함에 이렇게 꽂아 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우체부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되지 않으면 등기는 아무한테나 전달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지 않게 되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송달이 안 된 거예요. 송달이 안 되면 무한정으로 연장시킬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임차권 명령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경매라던가 그 과정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여기 적혀 있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이 송달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우리가 경매에 접목시켜 생각해 보면 송달이라는 과정을 고의적으로 아는 사람이 활용하게 되면 경매의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법원에서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임차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는 설정이 가능하게끔 바뀐다. 19일부터 바뀐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해석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송달이란 단어는 쉽게 생각해서 등기가 도착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점을 이용해서 이 등기가 가는 과정,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이 과정을 일부러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등기를 안 받아요.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등기를 안 받아서 1회, 2회, 3회까지 연장을 시킨 다음에 그래도 안 받으면 법원에서 무작정 기다리진 않습니다. 특별송달, 공시송달을 이용해서 법원 직권으로 송달 받았다라고 설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임차권의 내용에서는 지금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등의 이유로 해당 내용이 고지되지 않아도,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게끔 바뀐다. 제가 정말 집중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게 경매 쪽에도 어떻게 보면 경매도 세입자라던가 약자들이 포함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경매 쪽에도 이 법 개정안이 확대되어 적용될 수만 있다면 특별 송달과 공시 송달을 걸치는 기간이 없더라도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아주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면 명도라는 과정을 우리가 걸치죠. 명도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를 걸치기 위해서도 송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그리고 송달받음이 확인되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계고라는 절차를 나가고 계고가 진행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근데 가장 오랜 기간이 어디서 걸리느냐? 이 송달이라는 기간에서 걸려요. 송달이라는 기간에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점유자가 우편을 받지 않게 되면 한 달, 두 달 금방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확대되어 경매에도 적용이 된다면 충분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어떻게 개정되어 가고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 한번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사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려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미리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투자 방향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명조 과정이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집행이란 과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